자, 우리가 이제 한 챕터를, 한 과정을 끝내는 과정에서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출제했어요. 예. 모의고사 양식이고요. 예. 우리 공부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체크하는 게 목적이지 점수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선택지 하나하나 기출문제 선지를 제가 가져온 것도 있고, 혹은 제가 앞으로 출제 예상 가능하다 싶은 것들을 제가 직접 제작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골고루 출제하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정치사와 문화사가 중심인 건 우리 공무원 출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근현대사 파트도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 보통 6문제에서 8문제, 이번에 소방에서는 근현대사가 10문제 나온 거 아시죠? 소방에서는 근현대사 딱 절반 나와서 10문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근현대사 출제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이며 난이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아까 하늘 문치 푸는 거 봤는데 전근대사 잘 푸는데 근현대사는 아무래도 약간의 어려움을 느껴요. 제가 아직은 근현대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학생들의 공부 수준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현대사를 어렵게 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현대사를 조금 쉬운 걸 내다가 이제 시험에 가까이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각설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내 점수가 궁금할 터이니, 정답이 궁금할 터이니 1번부터 보죠. 1번. 대표적인 문제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 구석기 주적지와 신석기 주적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서운할 수도 있겠으나, 예. 1번. 가와이 누구예요? 진흥왕이라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죠? 제 결정적으로 나와 있죠. 황룡사가 뭐 했다? 준공되었다. 근데 황룡사 구축 목탑 그러면 안 되지. 황룡사 구축 목탑은 언제야? 선덕여왕 때. 누구의 건의로? 자장의 건의. 그래. 그런 거 외워야 되잖아. 근데 황룡사라는 절은 뭐야? 누가 만든 거라고요? 진흥왕이야. 그런데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료를 넣은 거야.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뭘 것 같아? 첫 번째, 우륵이에요. 우륵이야, 우륵. 우륵, 무슨 말이야? 우륵이 어느 나라 사람이란 거 알아야지? 대가야. 그래서 가야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죠? 금관가야냐, 대가야냐. 결국 이거 구별하는 문제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여러분 헷갈리는 게 첫 번째, 자, 뭐라 해야 돼? 고분. 김해 대성동 고분이냐, 고령의 지산동 고분이냐. 됐어요? 네. 첫 번째, 김해 대성동이 뭐야? 금관가잖아. 김해가. 고령의 지산동 뭐라고요? 대가야잖아. 그걸 해야 되지. 두 번째, 결혼동맹이잖아.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은 나라. 그렇지. 금관가야가 아니라 뭐야? 대가야지. 그지? 자, 세 번째, 호명 그릇과 관련된 거. 이건 뭐야? 금관가야가 세태하는 거지. 그쵸? 그때는 뭐 5세기 초반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우륵이야. 우륵이 가야 사람이란 건 다 알잖아. 가야금이잖아. 그래서. 근데 이게 금관가야냐 대가야냐 헷갈릴 수 있거든. 뭐라고요? 대가야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걸 머릿속에 정리를 차곡차곡 해 두셔야지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하나만 더. 건국설화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건국설화에서. 자, 누가 세웠다고요? 금관가야. 김수로왕이지. 아, 왜 이래, 김수로왕. 무슨가? 구지가. 헤이터틀 몰라? Give me your head. Unless you fire.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영작도 가능하네. 자, 다시. 요게 뭐라고요? 금관가야지. 그럼 대가야는 누가 세웠어? 이진아 씨. 오, 잘했어. 오, 태용 잘했어. 이런 걸 구별을 해야지 문제를 맞춘다는 거 명심하세요. 제가 앞으로 문제 출제하는 것도 결국 요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관가야와 대가야 구분하는 것.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고, 그 중에 우륵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동륜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 동륜.
륜 그랬잖아. 전륜 성왕 한번 설명했잖아. 그래서 큰아들이 동륜인데 신라 최초로 태자로 임명이 돼요. 태자 책봉이 됐는데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륜이고. 그게 누구냐면 진지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맡아 수레바퀴 륜자를 붙여주잖아. 그게 뭐라고요? 진흥왕이 뭐라고요? 전륜 성왕이다. 스스로 자체했다. 그래서 전륜 성왕은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 전륜 성왕이 무력으로 온 세상을 평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침을 주는 누구랑 함께 온다 그랬어? 미륵 부처가 함께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미륵이 변해서 뭐가 됐다? 화랑이 되었다. 그래서 화랑도가 무슨 신앙과 관련된 거다? 미륵 신앙과 관련된 거다. 여기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 풀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진흥왕이니까 몇 세기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6세기 540년부터 576년까지 제위합니다. 연도는 못 외워도 세기는 알아야지. 신라의 본격적인 발전이 몇 세기야? 6세기. 세 사람의 트리오 나온다 그랬잖아. 지, 법, 진, 지증, 법풍, 진흥. 그렇잖아. 자, 백제에서 해종 증자라고 불리는 왕이 즉위하였다. 누구야? 의자왕. 의자왕은 무왕의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무왕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우리 역사상 최초로 SNS의 유언별을 통해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잖아. 알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서동이랑 몰래 응응응 뭐 이래가지고 쫓겨나게 해서 결혼했다는 그 나쁜, 뭐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양반은 641년에 즉위합니다. 자, 의자왕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자왕은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왕이야. 익혀두시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제위 연대를 써드리냐면 요때 아주 중요한 사건 있잖아. 642년 사건. 뭐지? 하늘? 오, 잘했어. 요게 북쪽에서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권력 잡은 거 맞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거든. 오, 훌륭합니다, 우리 태영. 근데 이 남쪽에서는 무슨 전투? 대야성 전투잖아. 요거 알아야 된다고. 요 대야성 전투가 사실은 뭐야? 삼국통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누가 죽어요? 김품석이가 죽는데 김품석이의 부인이 고타소고 그 고타소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김춘추의 딸이자 김유신의 조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김춘추는 어떻게 한다고요? 딸의 원수를 갚자. 이래가지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고구려로 달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연개소문을 만나요. 우리 개소문씨를 만나가지고 헬프미라고 하자 개소문씨가 한강 중령 이남의 땅을 돌려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개드립을 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왕이 아니라 결정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풀려났죠. 풀려나서는 어디로 갑니까? 당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중요한 겁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디를 공격하기도 합니까? 당항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 나왔잖아. 백제와 고구려가 힘을 합해서 당항성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일시점령하죠. 하지만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결과되어 철수하긴 하지만 이것도 무슨 왕 때다? 의자왕 때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신라에서는 호명 그릇이 만들어졌다.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게 기억나죠? 호명 그릇에 이제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 십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마도 을묘년이 415년일 경우로 415년 경우로 추정이 되는 것은 412년에 광개토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3년상을 치르고 첫 번째 제사를 모시는 과정에서 기념품을 요즘 말로 하면 굿즈 이런 걸 만든 게 아닌가 이런 그렇게 우리 학계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제 5세기 초니까 아니잖아. 고구려가 부여를 복속시키고 최대 영토 이건 뭐야? 494년 문자왕, 문자명왕 때니까 5세기 후반이니까 아니죠. 신라가 원산만과 한강 하류로 진출하였다. 이게 정답이지. 한강 하류까지 진출했다.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무슨 비를 세워?
단양, 적성비를 세우지.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세우잖아. 그리고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차지한 다음에 기념하는 건 뭐? 북한산비. 외워야 돼. 한강 하류까지 몽골을 기념한 게 뭐라고요? 북한산비입니다. 북한산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북한산비는 오랫동안 누구 비석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당대 최고의 금석학 전문가 누구야? 김정희 형님이 친구랑 같이 북한산 올라가서 이게 진흥원 순수비임을 밝혀내고 걷다가 새깁니다. 나 김정희가 추사가 여기 왔다 갔다 말이고. 그래서 예. 문화재 파괴범 추사. 예.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갑니다. 자, 이제 고구려가 이제 멸망해가는 과정이고, 다르게 말하면 삼국이 통일돼가는 과정인데, 612년 살수대첩. 살수대첩은 누가 쳐들어온 거야? 수나라입니다. 수나라의 문제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문제하죠. 양제라는 놈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건 598년부터 614년까지가 무슨 전쟁이야? 여수 전쟁입니다. 몇 차에 걸치죠? 4차. 그 중에 우리가 외우는 건 몇 차입니까? 2차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2차가 제일 잘 나오고요. 이게 살수대첩이고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게 나오면 1차가 나옵니다. 1차가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될 내용이고, 이때 또 시험 잘 나오는 게 뭐죠?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오원시를 주잖아. 이게 뭐야? 여수장 우중문시. 거기에 보면 뭐야? 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만족함을 알고 물러가라. 그만하라. 이게 뭐야? 노자의 무슨 성? 무슨경? 도덕경에서 따왔다.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은 643년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2번 니은 고구려는 요동지방이 천리장에서 쌓기 시작했다. 쌓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631년부터 647년 사이에 뭘 쌓은 거야? 천리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쌓기 시작한 건 631년이니까 영교소문이 권력 장악하기 전부터 이미 어때요? 쌓기 시작했어요. 틀렸어요. 정답은 당연히 어때요? 3번이죠. 민군이 협력하여 당군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안시성주라고만 나온다 그랬죠. 양만춘이란 이름조차도 어때요? 조선시대나 가서 나오는 거고,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 설현이 나올 리는 절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 뭐 안시성이라는 영화는 저도 봤는데요. 예. 우리 아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잘 죽인다. 칼로 베서 죽이고, 활로 쏴서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러니까 뭐 200억이 넘게 든 영화인데 거의 볼거리에 치중한 그런, 뭐 전 나름의 재밌게 봤어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워낙에 사료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 같은 건 이렇게 뭐 상상력에 다 맡긴 거여서 그런 건 시험에 나올 게 없고요. 예. 그 정도는 순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외워두셔야 되고요. 리을 직후 요동성의 안동도호부가 설치됐다. 뭐가 틀렸어요? 요동성이 틀렸죠. 어디 설치됩니까? 평양이죠. 평양에 설치되었다가 요동성으로 옮기는 건 언제죠? 676년입니다. 676년. 무슨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한 다음에? 나당전쟁에서.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완벽하게 승리했다. 뭐 매소성과 뭐라고요? 기벌포. 그래서 675년에 매소성과 676년에 금강하구 기벌포 전투 이후에 이제 당나라는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옮기는 거죠. 자, 그러면 웅진에는 뭘 만들었죠? 웅진 도독부죠. 그죠? 그 다음에 신라 수도 경주에도 뭘 만들어? 계림 도독부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웅진 도독부가 660년입니다. 계림 도독부가 663년입니다. 그리고 안동 도호부가 668년입니다. 순서를 외워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걸 특별히 외울 게 아니고 외울 건 딱 하나의 사실은 뭐야? 계림도덕부지. 아니 백제 멸망하고 웅진 도덕부, 고구려 멸망하고 만동 도읍은 너무 당연한 건데 계림도덕부가 663년이라는 걸 머릿속에 외우셔야 되고요. 순서. 자, 그 다음에 도덕부하고 도호부는 무슨 차이가 있냐? 도덕부 여러 개를 관할하는 게 도호부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행정구역 체계상. 그래서 고구려는 당연히 고구려가 제일 큰 나라니까 당연히요. 고구려 지역에 도호부를 설치해서 그 도호부가 도덕부를 관할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봅니다. 자, 기억의 자는 총지이고 부치는 원효이다. 여기서 끝났네. 원효의 아들이잖아. 누구야? 설총. 니은은 자는 고운으로. 고운. 이때 말하는 고자는 외로울 고자예요. 고와, 뭐 환과, 고독 할 때 그 고자. 운은 구름은자. 그러니까 어때요? 최치원을 가장 잘 표현한 호인 것 같아. 그의 이상은 구름처럼 높았으나 현실적으로 왕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운인 거죠. 신라 왕경 사량부 사람이다. 사량부가 뭐겠어요? 신라는 뭐라고요? 육촌에서 출발했다면 뭐가 되죠? 육부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볼까 그러면 신라의 육촌이 육부로 변경된 시기, 개편된 시기. 육촌이 육부로 개편된 시기. 무슨 왕 이렇게 못 외워.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 5세기 말. 여러분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소진지 잡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마립간 마지막 무렵. 마립간 시기야. 육촌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육부로 바뀌어요. 비슷한 게 고구려도 있었죠.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된다. 이건 알지. 무슨 왕이야? 고국천왕이지. 2세기 후반에 고국천왕. 제가 지금 왜 비슷한 걸 왜 엮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게 무슨 집권이 점점 강화되는 거야? 중앙 집권이 점점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적 성격은 점차 어떻게 돼야 돼? 약해지고 행정적 성격이 강해져야 되겠죠. 왜? 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근데 점점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이 강화된다. 부족의 독자성이 약해진다. 그게 무슨 국가가 가는 길이다? 무슨 국가로? 중앙 집권 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잘했고요. 자, 그가 당으로부터 고구로 돌아왔을 때 난세가 되어 블라블라블라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왕따였다. 왕에게 화왕계를 제바쳤다. 이제 왕은 누구예요? 신문왕입니다. 맞아요. 설정. 894년에 시무 12호조를 올려 개혁을 요구하고 아찬의 벼슬에 올랐다. 여기까지는 맞죠. 아찬까지밖에 못 가죠. 왜? 6등품이니까. 6일은 6, 6등급 아찬이잖아. 5등급은 뭐야? 대아찬. 대아찬부터는 누구만 가능하니까 진골만. 맞아요. 니은 난낭비 서문에서 삼교, 삼교는 뭐야? 유교, 불교, 도교, 삼교 회통의 사상을 보여준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최치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죠. 기업관이는 6등품 출신 요까지는 맞아요. 문제는 당나라 실시한 빈공과에 급제했다. 당나라 실시한 빈공과에 급제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야? 신라 하대 6등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삼최가 있어요. 삼최,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삼최. 한 사람만 이름 더 알아두면 김운경. 기록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최초니까. 뭐 김가기 이런 사람도 있지만 김은경과 삼최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정답은 4번. 4번 봅니다. 지도의 불교 종파가 유행하던 시기 사상적 동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산이 몇 개? 9개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렇죠. 오교 구산이라고 하잖아. 그죠? 교종의 5개 종파.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계율종, 열반종. 그래서 5개 종파. 그 다음에 선종의 9개 종파, 뭐 구산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산, 선종. 선문, 구산, 선문, 선종을 보여줍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선종인데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등이 등장하면서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자, 아미타신앙은 누구죠? 원효.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만 지극정성을 읊으면 죽은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극락갈 수 있다. 사후에 극락갈 수 있다. 서방정통. 아미타신앙. 아미타신앙 플러스 무슨 신앙? 관음신앙. 관음신앙 뭐야? 관세음보살이지.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님, 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헬프미 도와주세요. 그래서 현세에서 어때요? 도움을 받고자, 고난을 구원받고자 한다.
그래서 아미타 신앙 플러스 관음 신앙 누구야? 의상이죠. 원효 의상 언제 전부 다 신라 중대. 상대부터 중대 초반에 살던 사람이니까. 선종은 하대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해온 승려들에서 전파되었다. 이건 뭐야? 교정이지. 예를 들어 백제 뭐야? 겸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잖아. 하지만 선종은요. 인도가 아니에요. 어디야? 중국, 당나라.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신라하대가 되면 워낙에 선종이 대세가 되기 때문에 왕실에도 포섭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요거 이미 기출문제 선지에 나왔던 겁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민간사회에서는 주문으로 질병치료나 자식 출산 등을 기원하는 현실구복적 밀교가 신라 말이 되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죠. 현실이 혼란스러우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5번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 어사대지. 자, 해봅시다. 어사대는 신라는 뭐가 있어요? 사정부라고 했죠. 특히 뭐야? 지방관을 감찰하는 거 뭐야? 외사정이라고 했고요. 자, 고려는 뭐야? 어사대. 발해는 뭐야? 중정대. 조선은 뭐라고요? 사헌부. 기능이 같다는 거 외워야 됩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이 같다는 거 외우셔야 돼. 발해 중대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정대입니다. 발해는요. 삼성 육부인데 삼성이 뭐야? 자, 원래 당나라는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당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성은 바로 이 문하성입니다. 문하성이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발해는요. 이게 뭐야? 정당성이었고. 발해는 당나라에서는 가장 힘이 없는 뭐야? 정당성, 상서성에 달하는 정당성. 얘는 그냥 단순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얘들이 결정한 걸 집행하는데 놀랍게도 발해는 뭐야? 그 상서성에 달하는 정당성이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그 정당성의 장관 이름이 뭐지? 그렇지, 대내상. 아, 잘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게 뭐냐면 중대성이고요. 여기에 다른 게 선조성입니다. 그래서 발해의 삼성 육부 조직 자체를 수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운영은 어때요? 독자적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정당성 아래 뭐 했어요? 좌사정과 우사정이 어때요? 이원적으로 충인의 그리고 지예신 이원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도 어때요? 당나라에는 없는 어떤 성격이다? 독자적 성격이다. 이런 것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또 하나, 육부의 명칭이 당나라는 이호, 예병, 형공 그래서 기능적 명칭이라면 우리 발음 뭐야? 충인의, 지예신 이래서 유교적 명칭이라는 것도 당과 다른 점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제 하나 풀면서 그냥 대충 답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가 설명드리는 걸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고요. 2번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봉박권, 서경, 간증, 봉박권이 있으니까 맞죠. 고려 모든 관력이 서경 행사했다. 맞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조선은 오품 이하만 서경의 대상이라는 거. 오품 이하 5, 6, 7, 8, 9품. 그래서 랑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뭐야? 서경의 대상이고 대부로 끝나는 사람들은 서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관으로 불렸다. 당연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죠. 중서문화성에서 3품 이하를 뭐라고 하죠? 낭사라고 하죠. 그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조선시대는 독립기구가 됩니다. 독립기구 뭐가 되죠? 사관원이 되죠. 이게 독립시킨 사람이 누구죠? 태종이죠. 자, 외워두시고요. 6번 갑니다. 기억에서 어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왕 2년에 거란주가 군사를 일으켜 침입하자 왕께서는 남행하여 난을 피했는데 송악성에 주둔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송악성에 주둔하고 송악이 어디야? 개성이잖아. 그럼 어디가 함락됐다는 거야? 거란의 침략으로 수도 개경이 함락됐다는 얘기야. 거란은 3번 쳐들어왔는데 수도가 함락된 건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몇 차? 2차죠. 자, 2차 침입. 구실은 뭐였어? 누구의 정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왔다는 거 외우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열심히 잘 싸웠다? 양규의 선전. 외우셔야 됩니다. 개경이 함락되었고 왕이 어디로 도망갔다? 나주로 피난 갔다.
그리고 이제 대장경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초조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 현종이죠. 현종이니까 뭐라고요? 5도 양계 지방제도 확립한다. 맞다고요. 성종 때까지는 10도제였거든요. 5도 양계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 고려에서 중화행정조도 이성육부 이런 건 언제야? 성종 때 1차적으로 완비가 돼요. 그랬다가 이제 지방행정조직 뭐라고요? 현종 때 5도 양계. 5도 양계 4도부 8목이 되죠. 성종 때는 12목이었다가 복주 안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주라 그랬어요. 제가 대외관계에서 설명드렸어요. 복주 안동으로 피난 간 것도 있어요. 언제야? 공민왕 때, 그지? 1361년에 홍건적의 2차 치의 때. 홍건적의 2차 치의 때 왕이 복주 안동으로 피난 갔다라고 했어요. 이때 이제 생긴 민속놀이가 노다리 밟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더 좋고. 디귿 3번 당연히 맞는 말이고 4번 양귀의 선전과 퇴로 차단 두려움 때문에 맞죠.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우리 하늘이 다 맞았어요. 아우 잘했어요. 칭찬해 칭찬해. 예.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도 예. 다 맞은 사람은 저한테 문자 보내서 예, 자랑하세요. 예. 7번 고려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사학은 고려 초기부터 융성했다. 사학은 뭐야? 프라이빗.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 한자를 써줄 걸 그랬다. 사학은 고려 초기부터가 아니라 언제야? 중기. 고려 중기 사립학교가 번성하죠. 그 사립학교 번성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 사람은 누구예요? 최충이죠. 최충의 별명이 뭐라고요? 바다 동쪽의 공자. 해동공자. 해동공자. 자, 외워야 돼. 해동증자는 의자왕이고 해동공자는 최충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훈과학적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불어넣었다라고 평가받는 대학자가 최충 선생이고 이 양반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만든 학교가 학원이 뭐 우리나라 학원계 창시자죠. 장원급제 학원이 아니고요. 학원업계 창시자 바로 최충 뭐야? 구제학당 9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별칭이 뭡니까? 최충의 시호가 문헌공이잖아. 그래서 그 문헌공을 따르는 무리 화랑을 따르면 화랑도잖아. 문헌공도라고 하는 거야. 별칭이. 이게 이제 마감이 나버린 거지.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마감이 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 오, 옆에 학원 차리면 마감 난 애들만 데리고도 마감이 되겠지. 그래서 또 마감, 또 마감. 그래서 몇 개? 12개가 어디에? 개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 12개 사립학교가 번성해서 이제 이 사립학교에서 전직 출제위원들이 와가지고 막 특강 막 이런 거 하니까 당연히 어때요? 과거 합격률이 사립학교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국자감이 어때요? 쇠퇴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관악이 쇠퇴했기 때문에 뭐 한다? 관악 진흥책 이런 게 나오겠죠. 그게 4번 선지입니다. 예종은 뭐라고요? 국학칠제라든가 또 뭐라고요? 양현고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관악을 진흥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양현고가 생각해봐요. 무신 집권기 동안에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충렬왕은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야? 서막전을 만든 거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2번 국자감은 중하이고 사학은 지방교요. 아니죠. 사학도 뭐라고요? 중하이고요. 지방은 뭐죠? 향교. 그렇죠. 지방은 향교입니다. 최충의 구제학당은 구경과 삼사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정답 3번입니다. 8번 갑니다. 우리 붕당정치 했잖아요. 그죠? 김효원이 알성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블라블라 나왔어요. 기억 알성과거는 우리가 흔히 알성시라고 하잖아. 식년시도 있고 알성시도 있잖아요. 그죠? 국왕이 문묘에 가서 제례를 올릴 때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문과와 무과만 시행하였다. 그렇죠? 성균관에 잡과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니은은 통청권, 자대권, 낭청권. 그죠? 이조전랑. 디귿 윤원형은 명종을 해치했다는 이유로 유님 세력을 을사사화에서 숙청하였다. 그죠? 인종의 외삼촌 유님 세력은 명종의 외삼촌 윤원형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선비를 죽일 수 있는 더구나 전왕의 외척을 외삼촌을 죽일 수 있는 죄목은 무단횡단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뭐야? 반역죄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을사사화 맞아. 1545년 을사사화. 자, 리을 심의겸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했다.
자, 주례는 어느 나라라고요? 주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례를 중요시했던 건 누굽니까? 관악파. 관악파. 정도전이라든가 권근 같은 관악파들은 요 주례는 굉장히 이제 법과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주례를 국가 통치 근본 이념으로 중요했다는 건 정도전, 권근, 관악파입니다. 심의겸도 뭐라고 외척인 여전히 해도 얘도 뭐라고요? 사림이에요. 그러니까 관악파, 훈구파와 뭘 구별해야 돼? 사림을 구분하셔야 돼요. 구별해야 돼.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임진왜란 했잖아. 임진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 신립장군의 충주 탄금대 전투는 재승방략의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죠? 그래서 뭐로 바뀌어? 속오군 체제로 바뀌잖아. 속오군 체제는 다시 뭘 복구하는 거야? 진관을 복구하는 거고, 진관을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많아야 되니까 위로는 뭐야? 양반부터 아래 뭐야? 천민까지, 노비까지 다 끌어모아서 편성한 게 뭐야? 속오군 체제잖아. 2번, 의병은 남부지방에서 활발하였고 문반 출신이 다수였다. 맞는 말입니다. 의병은 남부지방에서 활발했고 문반 출신, 특히 누구의 제자들이 많았다? 북인, 누구? 조식, 아침밥, 조식의 제자. 북인들 대표적으로 뭐야? 곽재우, 정인홍. 외워야 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조식의 제자, 북인 의병입니다. 그러니까 의병은 이런 북인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 승병 있잖아. 승병. 승병 누가 있어?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 다음에 영규, 이런 사람들 뭐야? 승병까지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관우묘가 세워지는 등 민간신앙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때 이제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 중에서 진린이라는, 진인 또는 진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관우를 굉장히 이제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명나라 신종이 뭐 꿈을 꿨는데 어쩌고 그런 뭐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관우를 왕으로 승격합니다. 그래서 관우를 왕으로 승격해가지고 명나라의 압력으로 이런 관왕을 제사 지내는, 그래서 관왕묘를 만드는 거야. 그럼 왜 동묘냐? 이걸 동서남북에 다 만들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지하철에 동묘역이라고 있는 거야. 동묘역 알죠? 저쪽에 동대문 쪽에 가면 그 동묘역은 이걸 줄인 말이야. 동관왕묘를 줄여서 동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서, 남, 북까지 다 있었다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남아있으면 아마도 뭐 북묘, 뭐 남묘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근데 동관왕묘만 남아있어. 이걸 줄여서 동묘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그 앞으로 지나갈 때 여기가 관우역이다 알고 지나가야지. 맞다고요? 예.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뒤 서울을 탈환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 벽제관에서는 졌다고. 1593년 1월 초에 평양성을 탈환하고 명나라 이여성이가 대포도 안 가지고 열라 쫓아왔다가 일본 애들이 도망치다 보니까 쟤들이 대포를 안 갖고 왔네. 그리고 뒤돌아. 그래서 조총을 쐈다고. 그래서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애가 거의 죽을 뻔했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싸우지 않는다니까. 여기 1월 27일이거든. 벽제관 전투라는 게. 그리고 2월 달에 그 유명한 무슨 대첩이 있는 거야? 행주 대첩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을 탈환하는 거야.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가나 조선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가 공사전을 막론하고 수조권자에게 바치는 조는 수전이면 1결에 30두, 한전이면 1결에 잡곡 30두. 이게 뭐겠어요?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은 1391년 무슨 왕 때? 공양왕 때 시행된 제도죠. 나 토지의 조세는 비옥도와 연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거둔다. 감사는 각 읍마다 연분을 살펴 정하되 국직의 작황이 비록 같지 않더라도 종합하여 10분 기준으로 삼아 소출이 10분이면 상상, 9분이면 상중, 블라블라. 이게 뭐야? 소위 말하는 공법이죠. 공법. 누구야? 세종 때 시행된 공법입니다. 가 관리가 풍년과 흉년에 따라 소하게 손실을 실제 답펌에 조를 거두는 손실답법법이 운용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지. 손실답펌법이
혹은 답험 손실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2번, 나 연분은 지역 단위로 결정되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함경도하고 경상도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연분은 몇 등급이라고요? 9등급이고요. 전분은 몇 등급이야? 6등급이지. 자, 3번.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몇 등급이야? 6등급이라고 해야 되지. 6, 9 헷갈리면 안 돼요. 큰일 나. 이거 비슷한 게 또 어디 나와? 민정문서에 나오지. 인정을 몇 등급으로 나눠요? 6등급 나누고요. 호는요? 9등급 나누잖아.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거 헷갈리게 해서 문제 잘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한데 막상 시험장 가면 어때요?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물론 이건 뭐 합격한다고 무조건 행복해지거나 이것 합격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불행해지는 건 그건 절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미리 많이 해야 돼. 여러 경우의 수를 미리 이제 가정하고 어디에다가 함정을 팠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야. 4번.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세종은 15년간 시험 과정과 여론조사 알죠? 17년 에서 18만 명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성종 때 전국적으로, 요거 맞아요. 성종 때 전국적으로 시대했다. 이만도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꼭 익혀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하늘 요까지는 다 맞았죠? 7번 틀렸어요. 아, 그걸 왜 틀리고 그래? 예.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계속 할 테니까요. 재영이 형 문제 푸시고요. 예. 테이프도 갈고 우리도 좀 쉬자.